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복잡한 대학 입시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문과와 이과를 통폐합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 방안,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러 물건들을 기부받아 작은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시간에는 시티병원 최윤 과장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갑상선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너무 복잡한 대학 입시 전형. 수험 공부보다 대학 입시 전형 공부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백범입니다. 네, 박 실장님. 어제 발표된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 먼저 중요한 내용부터 몇 가지 짚어주시죠. 예, 우선 복잡했던 대입 전형 방법을 간소화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네. 그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절차나 일정도 이제 간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을 지금 현행처럼 계속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는 거. 그리고 네. 수능의 경우에는 수준별로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거하고 한국사가 수능에 반영이 되고 장차 앞으로 3년 후에 2017학년도 이후에는 현행 수능 제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문이과가 통합되는 방안으로 유지할 건지를 여론 수렴을 하겠다 하는 네.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입학사정관 제도인데 그 입학사정관 제도도 바뀐다고요? 바뀐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좀 부담을 덜어준다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네. 입학사정관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종합전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요. 네. 학교 밖에 활동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하도록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 수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수시에도 변화가 네네. 있습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에는 주로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적성이나 특기 같은 걸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학이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네.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둬가지고 예.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휘되는 그런 전형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예. 좀 더 여론 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학생부만 가지고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네. 쪽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그 내용이 필수 사항은 아니고 좀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권장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네. 또 앞으로 2달 동안 여론 수렴을 할 건데요. 그 권장보다는 완전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한다 그러면 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수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가 이제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기록하는 방식도 바뀐다고요?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 해오던 것처럼 그대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네. 단 예고된 게 이제 거기에 절대평가로 내년에 완전히 바꾸겠다 그런 예고를 했었는데 네. 절대평가를 했을 때 이제 성적 부풀리기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평가를 그대로 대학 입시에서는 유지하되 학교 내에서는 절대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학업 성취를 이루었나 하는 것을 ABCD 평가에서 알려주도록 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변하는 내용 가운데 주목을 끌고 있는 내용이 이제 국사인데요. 국사가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 선택 과목 비슷했는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지요? 예,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것은 여러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사회적 요구도 높았습니다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마디 한 게 영향을 미쳤겠죠?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각계각층에서 수능에 한국사가 꼭 필수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고요. 저희들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그쪽이 높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하지만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된다 해도 단순히 이게 암기 과목이니까 점수 내기 식의 국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단순 암기식 교육이나 그런 시험을 탈피해서, 교육도 학생들이 유적지에 가본다든지 또는 박물관을 가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운다든지 또는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동원하고요. 또 평가도 단순 암기식의 평가가 아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평가 문항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학에 미리 안내를 고등학교 안내를 이렇게 해줘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또 그동안 수준별 수능이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A형과 B형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변화가 있지요? 예, 금년부터 그렇게 구분한다고 이제 예고가 돼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모의평가를 해보니까 지나치게 운이 많이 작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영어는 폐지를 하고요. 국어하고 수학은 문과, 이과 나눠서 이미 교육과정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6년도까지는 국어하고 수학은 그대로 AB형이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또 문과, 이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확정된 방침은 아니고요. 2017학년도 현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에는 현재 수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융복합적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문이과 통합하는 그런 교육 제도를 정착시킬 건지 그럼 수능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것,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최우선적인 그쪽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7년부터라면은 이제 한 4년 정도 남은 건데 기간이 좀 촉박하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이과 통합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는데 시일이 좀 촉박하다 그런다면은 그동안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도 다시 만들고 또 관련 교사 연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소 한 2, 3년 늦출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융합 교과서 문제라든가 교직원 수급 문제 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란이안 3화는 뭐 현행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 융합 교과서의 과학은 이미 교과서가 나와서 학교에서 수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회는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련된 교원의 그 연수, 그 다음에 교원 수급도 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양성된 공통사회나 공통과학 교사들이 있고요. 또, 네. 선생님들 간의 팀티칭이라든지 코티칭 이런 걸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2, 3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이번 그 시안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교육량이 너무 많아진다. 또 사교육을 부추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이과 통합안으로 간다 그러면 예. 지금보다는 좀 더 쉬운 수능,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기본 공통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 그리고 기본 과목 중심으로 출제하는 쪽으로 바뀌고, 또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예고된 것처럼 현재로 본다 그러면 문과 수학으로 그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국영수의 세부 과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고 사교육이 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신발이 5,000원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천천히 잘 골라서 이쁘게 한번 신어보세요. 10,000원, 시원한 옷 10,000원, 20,000원. 이거 줘봐요. 가방 입을 수 있는 거. 이거 예쁘죠? 아니 뭐 골로 빼시면 나도 하나 사던가. 담아보세요. 한 봉지 가득 담으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게 묶여야 돼요. 안 묶이고 터지면 무효. 너무 고맙다. 싸고. 옷 몇 벌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볼 수 있어요? 4개인가 들어갔어요. 좋은 걸로. 아니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머님 이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맞으실 것 같아요. 골라잡아요. 오늘 돈 벌어 갑니다. 싼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또 골라보세요. 이 색깔도 예쁘고 여름에는 이 색깔도 되게 반응 좋아요. 이거 하고요.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지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 현장 소음을 들었습니다만 플리마켓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벼룩시장이라고도 하죠. 플리마켓,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고물을 판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곳곳에서 이 플리마켓이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그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서초토요 벼룩시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포희망시장이나 청담동 썬데이 플리마켓, 그리고 네.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 등이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요, 영등포구에서 열린 플리마켓입니다. 예. 바로 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영등포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영등포구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담당자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협의회장 박혜석입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의 사회복지단체에서 물품을 각 단체별로 가져와서 그걸 판매해서 연말이나 추석에 봉사할 것 같아요. 예년에도 계속 했지만은 이제 월별로 해서 영등포는 특히 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또 이번에 주부교실에서 참석을 했어요. 각자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옷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아마 많이 지금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들이 또 많이 팔아주시고 보고 느끼고 좋은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플리마켓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이 영등포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플리마켓 하면은 이제 쓰던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플리마켓은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이나 또 입지 않는 옷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영등포
영등포구 플리마켓에서는 대부분 새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복지관이나 여성복지센터 등 단체에서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후원을 받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네. 또 본인이 직접 만든 물건들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냉장고 바지부터 속옷, 그리고 네. 운동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를 비롯한 각종 액세서리 등도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네. 그 전문 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판다는 게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처음 현장 소리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색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구수한 목소리도 정감 있는 목소리에 어르신들이 판매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파시는 분들도 좀 많이 즐거워하셨었는데요. 네.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바로 스님이셨어요. 네. 네, 보고만 있어도 좀 편안해지는 미소를 띄우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계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절에 후원 물품이 들어와서요. 그거를 저희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신다고 그래서 여성 의류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슬리퍼, 학생들 신발 이런 종류로 마련했습니다. 옷도 그렇고 저희가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런 활동은 처음인데 시민들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숙인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좀 선입견이나 이렇게 꺼리낌 같은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보현의 집 사무국장이신 연담스님이셨는데요. 이 보현의 집은 노숙인들이 자활을 통해서 사회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번 수익금도 모두 이 보현의 집 노숙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곳 외에도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나오셨었는데 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또 어머니 봉사에서는요. 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네. 물건도 싸게 구입을 하면서 또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물건을 사면서도 기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한 봉지에 옷 그냥 봉지가 묶이면은 네. 5,000원에 판다는 현장 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인지 사시는 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많이 사셔서 좋아하셨고요. 파시는 분들도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판매를 하셨습니다. 네. 영등포구 플리마켓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한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좋죠. 이걸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 물품을 이제 제공받아가지고 또 이게 현찰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들도 돕고 나누면서 하는 거죠. 이 물건 하나 삼으로써 저분들도 기분 좋고 우리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좋죠. 이거는 지금 이제 팔면 사회복지협의회 그 기금에서 좋은 이웃에 들어가가지고 저소득 가족들 이제 뭐 물건 이제 해주는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못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대주시고 너무 좋죠. 좋은 점 많아요. 지금 저도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되게 보람도 있고요. 저희 회사를 위해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니까 그분들한테도 더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횡재했어요. 완전히 대박이에요. 사서 잡수는 분들도 저렴하고 싱싱하고 좋은 거 잡수고 우리 파는 사람도 저렴하게 팔 수 있고 평소에는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도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 느끼고 뭐랄까요 마음이 좀 흐뭇해져요. 네. 이제 리포터도 뭐 좀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까? 네, 사고 싶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 또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 우선 물건을 나중에 구경하게 됐는데요. 네.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단화에 별 그림이 들어간 운동화가 있었어요. 네. 3,000원밖에 하지 않아서 제가 좀 꼭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오픈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사가셔서 작은 사이즈, 제 사이즈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좀 일찍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영등포구 플리마켓은 말씀드렸지만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고요. 네. 오전 10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영등포구 당산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근처에 계신다면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분들 그리고 플리마켓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가정복지가로 미리 물품을 접수해서 교환하거나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리 물품을 접수해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도 팔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미리 좀 문의를 하고 접수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플리마켓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지혜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re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시티병원의 최은 과장과 함께 할 텐데요.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병이 잦은 여성암이죠.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을 미리미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오늘 새벽 6시 반쯤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석기 의원 외에 우인영 전 대변인,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입니다. 어제 온라인에 이어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경부선과 충북선, 동해 남부선 등 6개 구간의 역과 대리점 기차표 예매가 진행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판매된 경부선 등의 역과 대리점 예매 좌석수는 모두 36만 석이며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의 구간은 내일 인터넷, 모레는 역과 지정 대리점에서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넷 예매 좌석은 48만 9천 석으로 전체 공급 좌석수 대비 58.8%의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두둔리 해수욕장 근처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이 모두 타면서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른 건물과 떨어져 있어 진화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조립식 건물이라 불이 쉽게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신월동에서 22살 김모 씨가 4층 난간에 고립됐습니다. 김 씨는 20분 만에 구조됐지만 김 씨의 어머니 48살 조모 씨가 놀라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진문이 잠겨 난간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고립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뭐든지 물어보시면 CT병원 최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02-771국에 0945로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유방암 발병률이 아주 높은 암 가운데 하나죠? 네, 뭐 이제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여성암 2위니까 제일 높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뭐 여성암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발병률 뭐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미국의 경우가 한 50명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 150명 정도라면 우리나라 50명 정도로 네. 3분의 1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전에가 한 4분의 1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발병 시기 뭐 평균적으로 언제쯤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아무튼 폐경을 전후로 해서 그런 네. 비율이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가장 발병률이 높은 세대가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더욱 이제 심각한 것은 점점 더 젊은 여성들에서 심지어는 20대에서도 네. 유방암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시고 또 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한다든지 또는 뭐 술과 같은 그런 인자들을 계속 이제 접촉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네.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대에서 가장 네.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은 네.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제 폐경 후에 또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런 네. 점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안심하실 수는 없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유방암 원인 무엇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암의 원인이 사실 한 가지로 지목될 수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계속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 시간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출산을 안 하신다든지 또는 네. 하더라도 첫 번째 출산이 많이 늦어지시는 것, 그다음에 뭐 이제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에 여성의 몸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면 유방암 발병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유전적 소인 이제 왜 뭐 어머님께서 뭐 유방암이셨다든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소인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 변이가 알려져 있지만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한 5 내지 10%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그 모유 수유와 관련해서 네. 그런 게 무슨 유방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 모유 수유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제 유방암 발병을 낮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결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유 수유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 출산을 하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시고 이제 아기를 갖고 낳으시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시는 게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유방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됩니까? 예,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통증 없이 어떤 뭐 멍울이 만져진다 이런 네. 느낌이시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고 이게 유방에서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고 겨드랑이 쪽에서 그 임파절이나 임파선이 이제 부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심각한 것들은 유두에서 이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네. 피부가 조금 더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느낌이 보이신다든지 울퉁불퉁하게 보이신다든지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이런 모양이 보이셨다면 사실은 조금 더 진행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이게 좀 스스로 이제 자각 증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자각 증상은 사실 이제 멍울이 만져질 때이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한 20% 정도는 네. 사실 아무 증상이 없이 건강 검진에서 정기적 검진에서 발견되시는 것으로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한 40% 정도 그렇게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자각 증상이 없이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더 필요하신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예전에는 암이다 하면은 뭐 종류에 관계없이 야 이제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네, 유방암은 특히나 그 암의 그 어느 정도의 기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뭐 영기암 이러면 거의 100% 생존율이 가능하고요. 일기암만 돼도 95% 이상 정도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4기 정도 되면 벌써 이제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무튼 자가 검진도 하셔야 되고 정기적인 그런 그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유방암 1기, 2기, 3기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연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연기하고 1기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산 안에서만 국한돼 있는 그런 상태의 암들을 되게 연기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빨리 진단하는 게 조기 진단이 중요할 텐데 암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네, 이제 그 대부분 여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엑스레이 검사 중에서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엑스레이 찍으시는 게 아니라 이 치밀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런 촬영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되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쓰셔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엑스선 아니면 저 초음파. 네. 흔히들 왜 병원 가면 MRI 찍으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조사를 하면 어떻게 더 작은 암도 더 빨리 검진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한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치면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초기 검사로는 MRI를 처음부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검사에서 이제 종괴나 다른 문제가 확실히 발견이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조직 검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죠. 네. 그 치료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흔히는 절제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그 종괴 자체, 그러니까 덩어리를 절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수술적인 요법 후에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호르몬 치료라든지 분자표적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암 세포를 이제 수술로 이렇게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항암 치료는 그 암의 정도가 어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임파선으로 얼마만큼 또는 장기로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전신적인 그런 상태랑 다 고려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미세 전이가 또 생긴다든지 재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의 그 약은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뭐 몇 가지를 섞어서 치료를 하게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투여를 하고 이제 쉬는 시기 이렇게 해서를 한 4 내지 8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투약을 하시게 되죠. 그렇군요. 그 유방암의 경우에 그 호르몬의 영향도 좀 크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성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성 그 유방암도 아주 드물게 있으신데요. 일단은 여성이시고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시느냐에 많이 달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영향이 있고요. 치료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다시 재발이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항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저희가 유방암의 조직을 띄어서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항호르몬 요법을 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근래에는 사실 이제 그 재발을 막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 수용체가 없어도 그런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투데이 컬처 팁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사라져가는 홍대의 작은 공연과 전시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디 뮤지션과 예술작가에게 지속적인 무대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모이다 페스티벌인데요. 모이다 페스티벌이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교동 놀이터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행사장 1층에선 어쿠어스틱, 힙합, DJ 등의 공연이 2층에선 재즈, 록, 블루스, 팝, 라틴 장르 등의 밴드 공연이 마련되는데요.
이날 공연엔 하수상, 재즈클라우드, 와라라 바비라, 코지카페, 오로라스팅, 스프링번, 이성정 밴드, 소울클래프, 그라치, 레이디스, 딜라이트, 피플, 슈가폰드, 명콤비 트윈즈 등 총 13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티켓 예매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문자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965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에 자궁 적출을 해서 5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년쯤 전부터 유방암 검사 시유 소견이 나와서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가 진단을 해보면 양쪽 유방 상단부에 커다란 몽우리가 만져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 잘 설명을 안 해주시고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몽우리를 제가 인위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또 제가 평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일단 말씀하시는 그 몽우리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만져서 아마도 발견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지금 폐경 이후식 뭐 수술을 하신 이후시고 또 호르몬을 쓰시고 계신 게 꽤 지금 많이 되신 것 같으시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이전에는 계속 이 호르몬 자궁 적출술 하셨다 이렇게 되시면 뭐 여성 호르몬을 계속 쓰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근래에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성 장기에서의 다른 암 발생률을 완전히 네. 막을 수 없다. 이래서 한 5년 정도 쓰시면 좀 네. 끊어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첫째로는 그 여성 호르몬을 사실은 끊어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몽우리를 만지실 때 그 자가 검진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혹시 이제 어떻게 검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유방 자체를 이렇게 집어들어서 잡으시면 사실은 멍울처럼 느껴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멍울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요. 양성의 어떤 그런 종양 상태, 그런 네. 상태로 덩어리를 좀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만지셨을 때는 덩어리를 느끼시는 경우도 사실 있으셔서 네. 그냥 단순한 유선 조직을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러니까 유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사들 중에 특히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네. 걸 좀 받아보셔서 네.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보고 만약 모양이 나쁘시다면 조직 검사를 일단 네. 해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네. 그분이 다 파악해서 그런 말을 하셨겠죠. 네, 네. 아마도 뭐 크게 그 양성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네. 그냥 유선 조직으로 느껴지셨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예, 네. 그렇군요.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 내용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예방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같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하나에 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방하실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하셔서 그러니까 네. 아주 빠른 시기에 발견을 하신다면 그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제일 네. 중요하시겠죠. 그렇군요. 네. 그 자가검진법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가검진법은 일단 그 유방에 멍울이 잡혀 있는지 그런 단단한 것들이 느껴지시는지를 보시게 되는데 네. 이 자가검진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가장 유방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경이 네.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월경이 끝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팔을 들어올리면서 본인이 보고 하실 수도 있고요. 누우신 상태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그 힘을 빼시는 상태로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으시면 좀 힘들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빼시고 눌러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제 눌러 보시되 유방 조직을 들어 올려서 잡지 마시고 그냥 있는 상태 두시면서 손가락으로 살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듯이 눌러 보시면서 종괴가 있는지 보시는 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동안 또 문자 들어온 게 있네요. 네. 3172번으로 왔는데 가슴에 멍울이 잡히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멍울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크면 사라진다고 해서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성 종양일 확률도 있습니까? 제대로 검진을 받으려면 산부인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지금도 아마 젊은 분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젊은 분들한테서 나타나시는 것들 중에 물론 이제 유방암이 자꾸 젊은 분들한테 노출이 되셔서 이제 걱정이시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양성의 뭐 그 선종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이 더 많이 있으신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월경의 주기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주기를 봐서 자가 검진을 조금 더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네. 이제 유방외과 쪽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나 유방외과. 네. 아, 그렇군요. 유방암에 대해서 시티병원 최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알아보죠. 9873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유방을 절제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집이 유방암 내력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절제를 하셨거든요. 엄마의 경우에는 처음에 절제를 안 했다가 재발을 해서 절제를 한 거라서 많이 불안합니다. 차라리 처음에 수술할 때 절제를 하면은 재발을 안 할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뭐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그러니까 예. 그 본인 사실 이제 예방적인 목적에 절제술을 했다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번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그 전체 절제술과 부분 절제술 사이에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기수에서 그렇게 해봤을 때 재발률이 어느 정도냐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은 이미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970년대에서부터 그때 한번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분 절제술을 그리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그룹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진행되시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뭐 크기 경과도 있으시고 임파절의 뭐 전이 정도라든지 이런 걸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티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배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배비언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아재 프로밀라이프. 왜 그랬어요?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